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명대건 사무관입니다. 저는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 품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IP5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심사 품질 각 국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 품질 향상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IP5 심사 품질 현황과 정책이 어떤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M 매거진이 이제 영국에 있는 매거진인데요. IP 전문 매거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그 매거진을 발행을 하는데 올해 6월에 그 심사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양호라고 된 부분까지 보시면은 EPO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이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한국이 4위, 중국이 5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의 IP 전문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일본이 약간 더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인식은 IP5 중에서 EPO가 품질이 가장 높다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미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 한국이 4위, 중국이 5위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IM 매거진에서 한 6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실제 보면은 이제 그 한국 이게 이제 모름이라고 응답한 답변인데요.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약 30%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 대상자들이 영미권이 한 75% 정도가 돼가지고 아시아계는 한 20% 정도. 그래서 그 영미권에서는 아직 여전히 그 한국이나 중국의 심사 품질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약간 한계가 있긴 한데요. 전반적인 인식으로는 한국이 IP5 중에 4위 정도 심사 품질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P5 간 그 출원 동향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국제 IP5 간 출원 동향 굉장히 통계가 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2012년 통계가 2014년도에 발간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출원의 약 27%가 해외 출원이 되고 약 20% 정도가 4개국으로부터 출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가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그런 특허 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약 50% 가량이 국외로부터의 출원입니다. 그래서 자국 기업보다는 이 시장을 보고 외국에서 출원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IP5 중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4개국의 심사 품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지식재산 정책 비전 2013에서 2023 뭐 이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을 제시했고요. 이제 모토가 강하게 넓게 도움이 되는 특허권.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특허 품질이 높은 특허권이 강하고 넓고 즉 이제 무효가 잘 안 되고 권리 범위는 넓은 특허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계약직 심사관 490명 연장 고용을 했고요. 정식 심사관 26명 증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그 심사 청구에서 심사 처리 기간이 9.6개월을 달성을 했고요. 2023년까지 등록이나 거절 종결 처리 기간은 14개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심사품질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2014년과 2015년 초에 그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나 지재권 관련된 분들 11명 위원들이 특허청의 품질 정책이나 매뉴얼 뭐 이런 품질 관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이제 특허청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감사 기능까지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특허청 5개년 전략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2019년까지 심사 처리 기간 10개월을 목표로 심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그 2012년부터 14년까지 1,78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저희 그 특허청 특허 심사관 정원이 840명 정도인데요. 그 2배 이상 증원을 했고 덴버와 댈러스의 위성사무소 2곳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70건 내외로 유지를 해서 적정한 처리 건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청에서도 그 위원회 비슷한 퀄리티 서밋이라는 정책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3월 올해 3월에 개최를 했고요. 이제 워크 프로덕트의 우수성 그리고 품질 측정 방식 그리고 고객 만족 이런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3대 과제를 가지고 의견 교환 변리사나 뭐 지재 관련자들과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심사관 전문 기술 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 결과 국제 공유 그리고 공중 심사 활성화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평가 관련해서는 심사 품질이 사실은 이제 IP5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뭔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론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고객 서비스 관련해서 뭐 출원 절차를 알리는 기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향후 추진 방향으로 논의한 게 심사 기록을 명확하게 해서 결제자가 심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심사 평가 아까 말씀드린 그 품질에 관련된 인자 이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관련해서는 면담 활성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EU 단일 특허 제도 도입. 그러니까 EU에서 특허를 받는 경우 EU 체결국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일 특허 제도와 단일 특허 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참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게 이제 단일 특허 법원 설립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이 일단은 증가가 될 우려가 있고요. 소송 승패가 기업에 좀 영향을 막대하게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좀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CPC라는 게 이제 특허 분류입니다. 특허 분류는 이제 국제 특허 분류는 IP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페이턴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7만여 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CPC는 그걸 더 세분화해서 26만 개로 분류를 해서요. 검색을 할 때 그 좀 더 세분화된 기술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최초로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올해 전면 도입을 했고요. 중국은 내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EU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EPO 그 심사관들은 보통 3개국어가 능통한 심사관들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이런 특허 번역 시스템을 구글과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EPO나 US 문헌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문헌까지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중국은 특허 출원이 작년도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미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58만여 건인데요. 중국은 92만여 건으로 뭐 상당한 수준으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과 기술력 격차가 5.8년으로 작년에 상당히 기술 주도국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계획 2014에서 2020 이거를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은 심사 처리 기간이 약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IP5 선진국들이 대부분 10개월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허청 작년에 11개월이었고요. 올해 10개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좀 특이하게 이제 성단위 지재권 집행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성단위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IP5 국제 협력 강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보면은 아까 언급하셨는데 약간 공산주의 국가라서 당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면은 금방금방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에 2,200명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한 해에만 또 10,000명 가까운 심사관을 보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인데 오타입니다. 이제 북경 광저우 상해에 지식재산 전문법원 14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특허법 개정을 16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 IP5 심사 품질 정책 요약을 해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심사 처리 기간 단축해서 심사 처리 기간 어느 정도 단축된 상황이고 심사 품질 향상으로 전부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미국이 10개월 목표를 15년으로 잡았는데요. 당초 3,000명 증원을 예측했는데 그게 이만큼 아까 말씀드린 1,7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서 FA 목표를 19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심사 착수 기간 9.6개월 달성을 해서 작년에 그 심사 처리 건수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청도 그 심사 품질 제고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이제 심사 품질 제고가 가장 큰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심사 인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해서 적정한 처리 건수를 맞춰줘야지 심사 처리 시간을 늘려가지고 품질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허청 간 공동 심사 이게 지금 올해 9월에 한미 특허 공동 심사 제도가 반려가 돼가지고요. 그 한미 간 선행 기술 정보를 심사 전에 사전에 교류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사 평가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통지서를 발송 하기 전에 그 평가를 했었는데요. 발송 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오류를 치유하는 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5년 심사 품질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그 심사 품질 관련해서 추진한 정책들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관 전문 기술 교육 강화입니다. 보시면 융복합 기술이 대략 한 2005년도에는 굉장히 비중이 낮았는데요. 2013년도에는 4분의 1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심사관이 이제 한 기술만 가지고는 심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사관 기술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게 심사관 신기술 교육인데요. 심사관 신기술 교육은 이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기술 교육을 하고 심사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업계의 그 기술 장치들을 직접 본다거나 의견을 간담회를 실시한다거나 이런 신기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도입된 게 다출원 기업의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해서 기업 전문가들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해서 세미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삼성전자, 7월에 LG전자, 10월에 LG화학에서 와서 각각 주요 기술인 4개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검색 이력 명확화인데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논의가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이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지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결제자가 그 오류를 치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 과정에서도 이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특허청에서 이걸 논의를 해왔고 각국에서 그 심사 이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등록 이유가 심사 이력 전체를 고려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이유를 등록 결정서에 가급적이면 기재하도록 심사 기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저희 그 심사 보고서가 심사 이력 관련해서 내부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검색식과 검색 이력, 그러니까 심사관이 검색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검색식이 낮고 그다음에 건수가 몇 건이고 그 검색식에 대해서 어떤 문헌을 열람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색을 했는지 결제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5월에는 미국에서 지금 NPP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 이유 기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권에 대해서 전면 실시를 하진 않았고 착수 등록권에 대해서 등록 이유 기재를 실시를 했습니다. 착수 등록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등록이 인정되는 이유,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심사 보고서에 별도의 란을 구축을 해서 거기 등록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는 뭐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16년 심사 품질 제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의 심사 품질 관련해서는 가장 큰 모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심사 협업을 강화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두 번째로 있습니다. 즉 협업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도 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행기술 조사 기관하고도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외부 전문가하고도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트장이 결제를 강화를 하면 오류가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심사 품질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무효율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심사인데요. 공중심사는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중 이제 현재 있는 제도가 제3자 정보 제공입니다. 제3자 정보 제공은 누구든지 이제 그 선행기술 문헌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등록 결정률을 보면은 대략 그 15% 내외로 저감이 됩니다. 일반 건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정보 제공에서 제공한 선행기술 문헌이 상당수가 활용돼서 등록 결정률이 저감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보 제공이 매년 7천 건 내외 제출이 되고 그중 73%가 활용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3자 정보 제공 제도를 12년에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열린 심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열린 심사 시스템에 그 국민들이 이게 이제 선행기술 문헌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이트에 분기별로 건을 올립니다. 그러면 간단한 뭐 요약이나 청구항이나 기술에 대한 내용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총구항별로 국민들이 여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행기술 문헌 몇 번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저희 그 심사 품질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특허청 홈페이지에 관심 분야 이메일 서비스, 메일링 서비스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심 분야를 기술 분류를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나
출원인 이거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이메일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IPC 분류를 기재를 했다면 IPC 분류에 대한 공보 정보가 이렇게 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이건 지금 반도체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기술 키워드를 반도체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결과가 이렇게 나가고요. 링크가 이렇게 다 달려서 공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보를 확인해서 국민들이 정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면 공중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 품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열린 심사는 실제 이제 열린 심사 협의체라는 걸 운영을 해가지고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저희가 회의를 주관해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선행기술 문헌 정보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정한 선행기술 문헌이 제공이 되면은 저희가 그 선행기술 검색 그 외주 용역하는 비용에 준해서 비용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부에서 3인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재심사 3인 협의 제도인데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재심사는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 그걸 번복해서 등록 결정하기 위한 신청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번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심사 3인 협의 제도를 저희 올해 4월부터 등록 결정으로 번복하는 건에 대해서만 3인 협의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3인 협의제를 등록 결정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만 실시를 해왔는데요. 16년도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외부 이제 변리사분들이 의견이 등록 결정만 3인 협의하기 때문에 재심사는 이제 거절 결정으로 편향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록 결정뿐만 아니라 거절 결정 건도 3인 협의 심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에 편향된 심사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중국 심사품질 정책 현황에서 그 16년 시행 목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중국에서 이거를 왜 도입하고자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짝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국가적으로 약간 이제 IP5에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보호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단위의 뭐 지재권 집행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6년도에 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도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현재 심사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준비하시는 게 있는데 또 최근에 특허 취소 신청제와 직권 재심사 제도가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나 또 어떤 제도인지 좀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허 취소 신청 제도는 예전에 그 이의 신청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제도인데요. 지금 이제 무효 심판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보완하는 기능으로 누구든지 그 진보성에 관련된 그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특허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직권 재심사 제도는 등록 이제 결정을 한 후에도 심사관이 좀 오류가 발생했다 싶으면 직권에서 그 취소하는 제도인데요.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제도가 아직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산자위는 통과를 한 것 같고요. 법사위에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 아직 그 일정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시행이 언제 될지는 정확히 미지수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